실제 이 M이 붙어도 될 만큼의 좋은 차량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느껴봐야겠어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와우, 엄청 미끄러워요, 노면이 지금. 국내 특히 뭐 서울 한복판을 가면 정말 많은 이 BMW 엠블럼 달고 있는 차 중에 하나가 3 시리즈인데요. 뭐야, 또 비싼 3 시리즈가 왔구나. 3 시리즈인데 뭔가 또 비싼 애가 왔구나. 타본 후에 차량이 느끼는 감동과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냥 아주 평범한 3 시리즈? 전형적인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3 시리즈의 그 전형적인 표상. M340i 차주분이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제 뒤에 있는 M340i 차량의 외관의 특징은 차주만 합니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거에서는 사이드미러 커버가 이제 무광 실버로 처리되어 있는 거 보고 나름 특화된 모델이긴 한가 보다.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 휠이나 브레이크, 범퍼의 어떤 이런 외형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르구나라고. 차이점을 둘 수 있다면 국내에는 스페셜 에디션 컬러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이 340i만의 이 아이덴티티를 갖추는 이런 좀 스페셜한 컬러들이 굉장히 국내에 좀 출시가 됐는데 제 뒤에 있는 화이트 컬러의 340i 같은 경우는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정말 3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도 잠깐 타보고 트랙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뭐 BMW 3 시리즈 전통적인 그런 컴팩트한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이 M340i 차량을 운이 좋게도 촬영 장소인 인제 스피디움까지 제가 있는 남양주 스튜디오에서 인제 스피디움까지 주행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주행의 조건으로는 사실 거의 90%가 고속도로였고요. 나머지 이제 그 인제 스피디움까지 들어가는 이 일반 도로가 약 10%에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우선 일반 도로에서의 이 승차감은 컴포트건 스포츠건 많이 단단해요. 공도에서도 생각보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좀 완전 물렁물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 단단하지도 않은. 단단하기만 하지 않고 노면이 굴곡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는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통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놀랐고 너무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방아 찍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튜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대 잡고 나는 똑바른 이 포장된 길을 가는데 이렇게 이 방아 찍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일반 도로에서 과연 이렇게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도에서 타기 좋은 차로 셋업을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완전 앞에 M340i라고 해서 M 냄새가 많이 날까 봐 좀 걱정하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그렇게 막 엄청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트랙으로 와서는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서 M이라는 배지가 감이 붙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 주행 조건이 젖어 있는 노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주더라고요. 굴곡 있는 코너를 갈 때는 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이 롤의 크기도 과다하지 않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게 느꼈고, 제가 개인차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 중인데 아직 이 제네시스 차량도 물론 너무 훌륭한 차량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튜닝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클래스의 차이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승차감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의 기본, 뭐 BMW 차량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사실 3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3 시리즈 차량을 빼놓을 수 없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핸들링이라고 봅니다. 핸들링의 항목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가 느끼는 그 피드백이 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340i M340i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을지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트랙에서 주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리뷰할 때 조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좋은 노면의 상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미끄러운 노면이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전체적인 튜닝 밸런스가 얼마나 더 좋은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안 좋은 조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서 주행을 했었고요. 타면 탈수록 생각보다 차가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링도 굉장히 좀 샤프한 맛이 있었고, 근데 이게 완전 막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이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사실 코너링 중독자들이라면 진짜 운전대를 돌리고 내 허리에 계속 시트에 이 몸이 쏠려야지만 내가 막 살아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M 모델에 준하는 이 M340i 차량은 이 직관적인 이 운전대의 조작감과 그리고 뭐 무게감, 그리고 그때 코너링 하면서 앞 타이어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아주 뭐 미세한 이 운전대의 진동까지 정말 운전하는 내내 그냥 계속 웃음만 나올 수 있게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탔던 아마 여러 BMW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편하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두 개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자동차에는 언더스티어 또는 오버스티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물리적인. 언더스티어는 뭐냐면 선회하는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걸 언더스티어라고 하고, 오버스티어는 선회하는 안쪽으로 미끄러지는 걸 오버스티어라고 하는데, 흔히 저희가 뭐 스핀이라고도 하죠. 이 차량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현상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 M340i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뭔가 트랙에서 이 과진입을 해서 언더스티어를 발생시키려고 해도 이 뉴트럴 스티어로 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또 오버스티어를 일부러 발생시켜도 차량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뭔가 슬로우 모션의 느낌으로 이 오버스티어가 미끄러짐이 발생을 하니까 컨트롤하기 쉬웠다고 해야 되나?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날아갈 시점을 약간 운전자한테 사인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그 점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일반 운전자와 다르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 차량의 전체적인 튜닝 밸런스가 훌륭했어요. 스티어링 다이렉트감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일반 공도에서 느꼈던 그런 승차감의 느낌도 트랙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댐퍼의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M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M의 파츠도 들어갔고, 380마력이라고 하는 힘이 절대 적은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빠르게 변속되는 이 GF4의 8단 변속기가 너무나도 막 매끄럽게 차량의 속도를 높여 나가기 시작하니까 가속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계기판의 속도가 계속 올라가네? 이런 느낌? 빠따가 딱 380마력대에 맞는 빠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빗길에서 주행을 해가지고 이 코너를 탈출하고 나서 이 악셀을 가져가는 시점을 조금 더 이제 저는 두 형들보다 좀 늦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타기 사실 충분하다? 속도가 낮아도 막 진짜 이 불안한 차들이면 막 60밖에 80밖에 안 되는데도 막 왱 하고 막 바람 소리와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운전자가 가속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속도감이 너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속도감이 너무 안 나게 속도가 너무 잘 올라가서. 결코 낮지도 않지만 결코 이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뭐 고급 세단들 보통 일반적인 세단들 다 300마력 이상의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속감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엔진의 가속감만 놓고 본다면 뭐 완전하게 하이 퍼포먼스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와 아주 잘 궁합이 맞는 그런 엔진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전혀 느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충분히 엔진의 힘을 잘 쥐어 짜내면서 주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훌륭한 뭔가 엔진의 리스폰스의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젖은路面이라 특히 인제 같은 경우에는 고저차가 심한 서킷이라서 좀 제동 포인트를 미끄러져서 날아갈까 봐 조금 앞에서 당겨서 좀 제동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좋았어요. 즉각적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뭐 차량이 그 자리에 바로 멈춘다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차량의 출력 그리고 코너링 밸런스 또 차량의 뭐 샤시 밸런스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잘 조화된 브레이크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M 모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부드럽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M 모델과의 차이점은 이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 밟을 때의 느낌에 있어서 훨씬 더 유격감도 있었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유격감이 있다는 걸 꼭 안 좋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일반 도로를 주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나는 그냥 여유롭게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멈추려고 했는데 브레이크에 발만 올리면 차가 이 앞뒤로 움직일 만큼 빠르게 차량의 속도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것도 운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 딱 적당하게 그 유격감을 좀 유지하면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오가더라도 이 도심에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역시나 일정 깊이 이상 브레이크 페달을 쭉 밟기 시작하면은 운전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용량의 브레이크, 대용량의 캘리퍼, 대용량의 로터가 장착이 돼야지만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자동차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경차의 4피스톤 또는 6피스톤 브레이크를 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차의 출력에 대비해서 또 차량의 전체적인 튜닝 밸런스에 대비해서 맞는 용량의 브레이크 킷을 껴야지만 잘 조화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M340i는 완벽한 이 브레이크의 이 튜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트랙에서 밀림 없이 그리고 운전자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잘 멈췄고 또 브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지속성인데 지속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고 제동성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사실 좀 문제되는 측면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가 사실 신형 M3가 나오기 전에 출시가 됐던 차량이라서 3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을 표방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M까지는 아닌 차량이라서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제 기준에는 정말 애매한 가격이더라고요. 3000cc 6기통 터보 차량의 이 BMW 모델들이 40i라고 하는 이 엠블럼을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웃돈을 붙이면 사실 M3, M4 거기에 M2까지 사실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데 7,700만 원, 7,800만 원이나 돈을 주고 어쨌든 340이든 뭐 심지어 350이든 3 시리즈를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할 텐데 차는 굉장히 좋은데 이 가격 주고 내가 사야 되나 이걸? 근데 어쨌든 결국 돌아오고 돌아서 3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걷어내고 보면은 차의 이 완성도나 퍼포먼스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재미를 주는 차량이라서 타보기 전에 이 금액을 듣는다면 과연 3 시리즈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탈만한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타보기 전엔 그랬기 때문에. M2 쿠페 같은 모델 경우에는 사실 M340i 차량과 그렇게 크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활용도와 실용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른 차량이거든요. 우선 문이 4개냐 2개냐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트랙 주행뿐만 아니라 투어를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불편함 없이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M340i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뒤에 뭐 앞에 M 붙어서 나와 있는 5 시리즈, 3 시리즈 애들이 보통 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데 타보고 나서의 제 마음은 완전히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퍼포먼스와 이 밸런스만 놓고 본다면 제가 탔던 차량들 중에 역대급으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의 느낌도 너무 훌륭했고 또 트랙에서도 너무 훌륭했고 저라면 이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불하고 타야 된다는 차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능력이 되고 또 탈 수 있다면 진짜로 데일리카로도 그리고 또 트랙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꼭 살 것 같다는 그런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 차는 무조건 사야 되라고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명을 받은 그런 인상 깊은 차량으로 앞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